자, 두 번째로 이벤트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프레임을 하나 작성을 하고 프레임에다가 확인 버튼을 하나 넣어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확인 버튼을 뗄까 클릭을 했을 때 이 프레임 자체가 종료되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라면 일단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여기 이 자바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의미의 클래스를 하나 딱 만들어요. 클래스 A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클래스 A에 메소드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 메소드에 system.exit라고 하는 프로그램 종료하는 메소드 있죠. 요 메소드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만 하면 끝날까요? 그렇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요 놈이 실행만 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날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기술을 바로 이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벤트 처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그 버튼 클릭한 거하고 이 A라는 클래스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중재해 주는 것이 아까 제가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무엇을 찾았어요? add로 시작해서 listen으로 끝나는 메소드를 다 찾았죠. 바로 그 메소드가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버튼이라는 클래스의 객체 이름이 bt라고 가정을 했을 때 bt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점 찍어갖고 add로 시작해서 listen으로 끝나는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항상 뭐였던가요? 요게 있는 요 listener 이름하고 똑같은 그놈을 요게 매개 변수로 딱 가지게 될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얘가 버튼을 눌렀을 때 누가 그것을 인식하냐면 요 물음표가 그것을 인식하게 될 거고요. 그 물음표에서는 자기가 지정해 놓은 특정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바로 요 클래스의 객체를 여기에 딱 담아 두기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나머지 내부적인 모든 처리야 이쪽 자바가 알아서 해줄 거고요. 우리가 해줄 일은 단순합니다. 그냥 이 버튼에 대해서 바로 add로 시작해서 listen으로 끝나는 적절한 내용을 이제 적어놓고 그 매개 변수로서 사용되는 것은 해당 이벤트의 listener를 만들어 두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클래스가 과연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냐면 아까 우리 물음표 요거 살펴봤지만 요 물음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add 뭐뭐뭐 listener 돼 있을 때 add라는 글자 빼고 나머지 글자하고 똑같은 혹은 그것의 상속 계열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A는 그냥 다이렉트로 못 들어가요. 그럼 이 A가 어떻게 생겨나 있어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리스너를 상속받아서 구현한 그러한 클래스로서 A는 다형성 개념에 의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바로 그렇게 사용되는 이러한 클래스 그거 작성하는 법 네 가지가 아래쪽에 있는 요 네 가지라는 겁니다. 리스너 클래스를 구현하는 방법.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거였죠. 그리고 어댑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방법. 어댑트 클래스가 어차피 리스너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어댑트를 다이렉트로 구현해도 똑같이 상속받아도 똑같이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클래스의 리스너를 구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 마지막 익명 중첩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 설명만 듣고는 잘 이해가 안 가실 테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예제 방금 전에 설명드린 요 예제를 실제 코딩으로 먼저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요 네 가지를 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요 밑에 있는 이벤트 작성법은 처리하고자 하는 종류의 이벤트 클래스를 생성, 그러니까 이러한 클래스를 생성을 시키고 그 다음 컴포넌트에 대한 관련 이벤트를 추가하는 것이 바로 add로 시작해서 요 listen으로 끝나는 요 작업하는 것이 바로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작성해 보면 금방 요 네 가지 구현하는 방법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9번째 프로젝트를 생성을 시키셔야 될 거고요. 데이 019 하셔서 프로젝트 생성시키고 자, 여기 첫 번째 예제를 작성할 겁니다. 물론 예제의 폼은 우리가 기본 폼이라고 사용하는 그 폼을 계속 이용하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 폼. 자, 이제 여기에 붙여 넣었으면 위에 임포트를 시켜야 될 텐데 이제까지의 임포트하고는 다르게 한 가지가 더 임포트가 됩니다. 무엇이 임포트 되냐면 이벤트 관련해 갖고 API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었냐면 이벤트라는 폴더에 들어있었죠. 그래서 요거 임포트 시켰다고 해서 이벤트도 같이 임포트 되지 않습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따로 이렇게 임포트를 시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01, 01, 다음에 01, 01, 01.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버튼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버튼 하나를 만들어 둘 거고요.
다음에 그리드 백 레이아웃으로 화면 정중앙에 배치를 시키도록 할까요? 그리드 백 레이아웃.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스로 화면 구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리드 백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드 백 레이아웃만 사용하게 되면 화면 구성은 정중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this.init 요거 화면 초기화하는 영역이죠. 화면 초기화 영역 해서 아래쪽에다가 public void init. 자, 요렇게 만들고요. 구성해 볼까요? this.setLayout을 gbl 요걸로 줄 거고요. 다음에 this.add 시키기를 버튼을 추가를 시켜주면 끝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확인 버튼 하나가 이렇게 나타났을 거고요. 이걸 아무리 클릭해도 지금은 뭐가 안 됩니까? 종료가 안 되죠. 종료가 안 되는데 이제 이걸 눌렀을 때, 물론 이것도 눌렀을 때 종료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이것도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할 거고요. 지금 확인 버튼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확인 버튼 아무리 눌러도 처리가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것을 눌렀을 때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할 거다. 뭐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걸 여기서 작성하려고 하면 우리 화면 초기화할 때 이 안에 적어야 되는 내용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니까 메소드 또 하나 더 만듭시다. 스타트라고 이렇게 메소드 만들겠습니다. 요 스타트라고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속입니다. 뭐 딴 사람들은 스타트라고 할지 뭐 다른 말로 쓸지 그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요 영역에다가는 우리가 이벤트 추가나 혹은 스레드 추가 뭐 요러한 작업을 이제 처리하도록 요 영역을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자고요. 스타트도 물론 아래쪽에 메소드를 작성하셔야지만 빨간 줄이 안 생기겠죠? 스타트.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PPT에 설명드렸다시피 어떠한 클래스, 자바에서 어떠한 A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A라는 클래스에 public void AAA라는 메소드가 있어갖고 이 안에 system.exit라는 메소드가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요게 있는 버튼을 딱 클릭하게 되면 요 클래스가 그걸 인식해갖고 요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만 만들면 참 좋겠죠. 그러면 모든 동작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벤트인데요. 이렇게 A라고 구성되어 있는 요 클래스를 여기 BT를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그걸 처리하는 방법은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 버튼이라는 클래스에 보면 API를 먼저 볼까요? 자,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보면 버튼 어디 갔나요? AWT에 있겠죠? 자, 버튼이라는 클래스에 보면 add로 시작해서 listen으로 끝나는 메소드가 add action listener라는 것이 있죠. 다음에 저 밑에 보면 또 이러한 상속 관계의 listener도 많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액션 리스너는 어떠할 때 일어나냐면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잠깐 언급을 해놨는데 액션 리스너는 어떠한 동작에 대한 이벤트를 받아낼 수 있냐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에 메뉴에서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다음에 리스트에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뭐 이러한 식으로 몇몇 가지 제가 책에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한 경우에 인식할 수 있는 리스너가 액션 리스너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add 액션 리스너를 통해서 버튼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 버튼의 내용을 이해를 시키느냐. 버튼에 대해서 버튼에서 어떠한 동작이 일어났을 때 클릭이라는 동작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거를 인식하고 싶다. 그렇다면 add 액션 리스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add 액션 리스너요. 그렇다면 이제 요 메소드의 역할은 뭐냐면 버튼을 클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요 물음표에게 전달을 시켜주겠다. 그 뜻입니다. 이 물음표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음표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싶냐면 요 놈이 그걸 인식해서 system.exit 요 놈을 처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AAP는 UA 라고 해서 A의 객체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AP라는 객체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적어봤는데도 여전히 에러입니다. 왜 에러냐면 여기 API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액션 리스너의 매개 변수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액션 리스너만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AP만 집어넣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아무런 클래스나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액션 리스너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여기에서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요 A라는 클래스가 액션 리스너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액션 리스너가 되려면 당연히 상속만 받으면 A라는 클래스도 액션 리스너가 될 수 있죠. 근데 액션 리스너가 인터페이스니까 implement 액션 리스너 이러한 식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요게 빨간 줄 딱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액션 리스너 요놈 A를 집어넣고 싶다라면 A가 액션 리스너의 형태에 맞도록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액션 리스너를 넣어주면 버튼을 클릭을 딱 했을 때 요놈을 통해 갖고 AP의 그 내용이 야 지금 버튼 클릭되었어 라는 내용이 얘한테 전달되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얘한테 전달되었을 때 이제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요 기초 있잖아요. 기초 인터페이스 상속받으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브스트랙트 메소드 재정의하는 거 그거 기초잖아요. 그럼 얘가 어떠한 어브스트랙트 메소드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액션 리스너를 딱 살펴보시게 되면 액션 리스너는 인터페이스다 라고 되어 있고 자바 AWT의 이벤트에 액션 리스너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 메소드가 어브스트랙트 메소드가 요거 액션 퍼폼드라는 거 하나 딱 있네요. 요거 물론 외우셔서 쓰셔야 됩니다. 복사해서 쓰고 뭐 이런 거 말고요. 외우셔야 되는데요. 액션 퍼폼드라는 메소드가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public void action per for med action event e. 자, 이러한 식으로 메소드를 재정의 하시면 이제 A라는 클래스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클릭된 내용을 누가 인식할 수 있냐면 AP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AP라는 놈은 바로 액션 리스너를 상속받은 요 클래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클래스까지 이제 버튼 클릭했다고 왔어요. 왔으면 AAA라는 메소드를 실행해 줘야지 EXIT가 일어날 거잖아요. 지금 EXIT가 일어나는지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을 딱 시켜봤는데 확인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역시 아까하고 똑같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이제 버튼 눌려졌다라는 게 도착은 했어요. 도착은 했는데 버튼이 눌려지면 AAA라는 메소드를 실행해라 라는 명령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버튼이 눌려지면. 바로 그렇게 명령을 만들려고 하니까 일이 복잡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자바에서는 미리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 괜히 구현하는 게 아니고요. 요 메소드가 바로 뭐 하도록 만들어 놨냐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될 메소드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AA라는 임의의 메소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만 이렇게 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잘 보세요. 실행을 시켜 보았을 때 확인 버튼을 딸깍 누르면 종료가 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확인 버튼을 딸깍 눌러보시면 종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바로 어떠한 그 화면 형태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버튼을 딱 클릭했을 때 해당 버튼에 대해 누군가가 그 처리 영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액션 리스너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줄 거고요. 그렇게 연결된 요 클래스가 실행하는 메소드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요건 다 외우자. 뭐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메소드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동작일 때 어떤 리스너가 동작하는지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처리하고자 하는 종류의 이벤트 클래스 생성한다는 것이 바로 A라는 클래스 같은 거 생성하는 거고요. 두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 관련 이벤트를 추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add 뭐뭐뭐 리스너 한 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이벤트를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벤트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리스너 클래스를 구현하는 방법 보셨죠? 두 번째가 어댑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클래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클래스는 뭐냐면 이 A라는 클래스가 굳이 리스너를 상속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라고 하면 클래스 A라는 것이 extends 위에 거는 인터페이스니까 임플리먼트겠죠? 밑에 거는 클래스입니다. 여기는 액션 어댑트라는 것은 참 없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우스 이벤트로 한번 처리해 볼까요? 마우스 이벤트도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라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MOUSE 마우스 리스너라는 놈도 여기서 처리할 수 있고요. 그럼 A라는 클래스가 마우스 리스너 키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우스 리스너도 있지만 마우스 ADAPTER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딱 받았습니다. 마우스 어댑터를 딱 상속받으니까 그것도 되네요. 마우스 리스너라는 것은 매개 변수로 무엇을 가지게 돼 있냐면 마우스 LISTN이야. 마우스 리스너를 매개 변수로 가지게 돼 있는데 이 마우스 리스너를 마우스 ADAPTER 어댑터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현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우스 어댑터가 어디 있죠? 자, 마우스 어댑터 여기에 보시면 마우스 어댑터가 임플리먼트 인터페이스로 마우스 리스너를 이렇게 상속받아 있죠. 상속받아 있기 때문에 마우스 어댑터를 써도 되고 마우스 리스너를 써도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액션 어댑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마우스로 바꿨습니다.
자, 마우스 어댑터라는 것을 이렇게 상속받아서 처리를 내보면 지금 동작을 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런 동작도 역시 안 일어납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내용부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런 동작도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동작이 일어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아까 버튼 클릭했을 때에 대해서 액션 퍼폼드라는 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더라면 마우스 어댑터 쪽에서는 어떤 메소드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동작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살펴봅시다. 마우스 어댑터 속의 메소드들. 자, 잘 보세요. 메소드가 이만큼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동작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지는 메소드일까요? 그렇죠. 여기 마우스 클릭도 바로 보이시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에 대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public void 마우스 클릭드 CLICKD 마우스 클릭드 역시 이번엔 마우스 이벤트가 매개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더라면 여기에서 system.exit만 딱 적으면 보세요. 여기에 버튼이 딱 클릭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버튼 클릭했다는 것을 누구한테 전달해 줍니까? AP에 전달하겠죠. AP에 전달하면 요 AP로 왔을 때 요 놈이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우스 클릭이 일어났죠. 마우스 클릭이 일어났으니까 마우스 클릭대에 전달이 될 겁니다. 전달되면 자동적으로 요 메소드가 실행이 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클릭 하시게 되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액션 퍼폼드도 마우스 클릭하는 이벤트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마우스 이벤트에 마우스 클릭드가 가장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클릭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너로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마우스도 리스너로 가능합니다. 리스너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놔두고 자, 해놓고 요만큼 복사해서 한번 써볼게요. 요만큼 복사해서 여기서 이번에는 위에서 아까 마우스로 했었으면 편했는데 마우스로 안 했기 때문에 혼돈이 될까봐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드립니다. 자, 임플리먼트 마우스 리스너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위에는 아무 에러가 없죠. 근데 여기에 에러가 다 발생됐어요. 왜요? 왜 에러가 발생됐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리먼트 된 거는 리스너라는 것은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죠.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멤버는 뭐밖에 없습니까? 어브스트랙트 메소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브스트랙트 메소드를 다 재정의해 줘야지만 비로소 클래스가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렇더라면 마우스 리스너에 있는 모든 어브스트랙트 메소드를 다 재정의해 줘야지만 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거잖아요. 어브스트랙트 메소드 다 한번 볼까요? 마우스 리스너에. 자, 마우스 리스너가 어디에 있냐면 마우스 리스너. 여기에 보시면 메소드는 똑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5가지 메소드가 있습니다. 5가지 메소드를 다 재정의해 줘야지만 비로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public void 마우스 PRE SSED pressed 마우스 이벤트 이 요거 하나 하고요. 마우스 released 다음에 마우스 entered 다음에 마우스 exitd 자, 이렇게 5가지가 다 재정의가 돼야지 필요한 건 요거 하나뿐인데 5가지를 다 재정의해야지만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리스너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가 없었던 이유가 어차피 메소드 하나뿐이기 때문에 어댑터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요 메소드 하나는 재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댑터가 없는 거고요.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5가지를 다 사용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들을 대충 다 구현해둔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다고요. 이러한 식으로 메소드가 많은 것들은 반드시 어댑터 클래스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필요한 메소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재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리스너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재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스너하고 어댑터 2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댑터는 리스너를 상속받아서 구현해 둔 거고요. 그래서 2가지가 뭐 틀리지 않다. 단지 차이점은 리스너는 다 재정해야지 처리가 되고 어댑터는 한 가지만, 내가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재정해도 관계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실행시켜볼까요? 되나 안 되나? 뭐 똑같습니다. 저거나 이거나. 클릭 잘 되죠? 자, 그럼 여기 PPT에 설명되어 있는 2번째 어댑터 클래스를 상속받는 방법. 왜 어댑터 클래스가 있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재정의하기 위해서 어댑터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리스너 클래스를 구현하는 방법. 이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요 세 번째 방법인데요. 이 3번째 방법은 뭐냐면 프레임 클래스의 리스너를 구현하는 방법.
리스너보다는 어댑터를 더 많이 쓴다고 했었는데 리스너를 프레임에 상속받아서 쓰는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인다니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걸 만들든 이걸 만들든 이걸 만들든 만들게 되면 위에 있는 이 클래스와는 별개적으로 또 하나의 클래스가 만들어져야 되죠. 이런 게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귀찮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새로운 클래스를 안 만들 수 있고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 클래스 자체가 프레임이면서 이 클래스 자체가 이벤트였으면 새로운 클래스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바는 다중상속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ADA PTR 이것만 되면 참 좋은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빨간 줄 벌써 났죠. 왜 안 되냐면 자바는 다중상속이 안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적을 수밖에 없나요? 새로운 클래스는 상속 못 받고 뭐만? 리스너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리스너만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리스너 상속받으면 이 클래스에는 또 뭐가 다 제정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아까 아래쪽에 있었던 이러한 메소드가 다 컨트롤 C 다 한꺼번에 요 클래스 안에 제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클래스 안에 제정의를 딱 시켜주시면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그래서 마우스 리스너라는 요 놈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문제가 한 가지 있네요. 그렇더라면 이제 A라는 클래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라는 클래스가 있어야지 A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요 위치에 A라는 클래스가 있어야지 A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요 위치에 집어넣을 텐데 그렇더라면 이제 요 위치에는 뭐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자기 자신 클래스 속에 지금 마우스 리스너를 이렇게 구현했죠. 그렇더라면 이제 여기는 더 이상 AP라는 요 객체를 쓸 필요 없이 뭐라고 적으면 돼요? 요거랑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하고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this.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속에서 this라고 부르겠죠. 자 이렇게 만들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필요 없이도 그냥 좀 메소드는 좀 복잡게 만들어지겠지만 여하튼 하나의 클래스로 모든 게 다 처리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편하다라는 게 그래서 요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역시 클릭하시면 없어지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쓰시든 두 번째 방법을 쓰시든 세 번째 방법을 쓰시든 관계없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요 세 번째 방법이고 자동 빌드 툴을 이용하시게 되면 네 번째 방법도 많이 쓰입니다. 이거 익명 중첩 클래스. 여러분들 익명 중첩 클래스 뭔지 아시죠? 익명 인어 클래스. 그거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요것도 참 재밌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이러한 방법도 쓰기 싫다. 너무 코딩이 많기 때문에 귀찮다. 라고 한다라면 이 부분에서 뭐라고 적으실 수가 있으실 거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게 this라고 적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내가 요거 exit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객체만 집어넣으면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이렉트로 마우스 adaptr 어댑터 ma는 new 마우스 adaptr 어댑터 하셔서 블록 열고 객체를 생성시키면서 바로 블록 열어갖고 재정의를 하나 하는 거. 이게 익명 인어 클래스였잖아요. public void mouse clickd 마우스 이벤트 이 익명 인어 클래스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뭐를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그렇죠. 앞에서 배우셨던 그 익명 인어 클래스 타입 그쪽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겠죠. 기존에 존재하는 클래스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메소드 하나만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 한두 가지만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거 그게 바로 익명 인어 클래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뭐라고 집어넣으면 될까요? MA.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클래스 만들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클릭하시면 없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거 리슨으로 처리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대신에 리슨으로 처리하게 되면 한 개만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5개를 다 적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처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제가 알려드린 것은 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하나씩 예제를 만들어서 알려드린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작성법에 대해서는 요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벤트를 다루는 실질적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